다스는 누구 겁니다 묻기 국민운동을 벌이려고요. 예. 누구 겁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친구하고 예, 밥 먹다가 야 근데 다스 누구 거냐 이렇게 밥 먹고 아마 다들 국민들은 다 알 텐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이라고 하면 좀 부정확하니까 3일 전에 이제 JTBC에서 예. 전혀 다른 각도의 저희 뉴스공장에서 다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이시영 씨가 다스의 알짜 해외 자회사들 대표로 예.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연속으로 대표가 되었다. 조카에게 최재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데 예, 주식이 하나도 없는 조카에게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은 자천시키면서 회사를 넘겨주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다스 알짜 회사의 대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해외 쪽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거든요. 다스가. 네. 그 해외 쪽 비중이 아마 국내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더 높은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 있는 그 계열사들은 전체 비중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크게 진출했었으니까요. 예, 네. 전부 이 회사는 이제 전부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전략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해외 쪽에 법정 그 CEO를 예. 맡게 됐다는 것은 해외 쪽 일은 전부 그 다 장악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시죠. 회사들은 예. 다 장악했다. 그러면 다스 본사 국내 법인보다 해외 법인 쪽으로 힘의 균형이 계속 옮겨가는 추세인 겁니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스 국내 다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자금 CF라고 하죠. CFO라고 예. 그러죠. 예. 회계 자금 담당을 이제 또 이시영 씨가 예. 돈 관리가 사실은 가장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핵심인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전량 현대 자동차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영업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회사는 영업과 이제 자금 관리 이 두 개가 양대 축인데 예. 영업은 이미 이제 그 되어 전량 있는 납품하는 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 그 CFO로서 자금 관리를 다 맡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회사를 전부 장악했다. 예.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는 CFO가 되고 해외는 알짜 회사들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금을 장악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해외 자회사들 예. 대표가 된 겁니다. 네. 주식은 한 주도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주식은 단 한 주도 없고 실제 주식 최대 주주 이상은 씨 그 아들은 자천까지 시키고. 이건 진짜 이상한 거죠. 예. 예. 총괄 부사장에서 지금 저 충남 아산에 예. 그 부사장으로 그냥 가서 책임자로. 강등된 거죠. 예. 예. 총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모든 다수와 모든 자회사들을 총괄하는 의미인데 이젠 그게 아니라 충남 아산 공장 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산 공장 책임자로 그 최대 주주의 아들은 그렇게 자천시키고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시영 씨가 회사의 돈 관리하고 해외 대표가 돼버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예, 전혀. 자기 회사를 남한테 주는 거죠. 예. 모든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부분. 사촌 동생한테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조카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있는 거고. 이건 뭐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묻는 곳은 뉴스공장하고 JTBC밖에 없다는 거는 이건 더 이상합니다. 왜 안 묻는 거죠? 예. 번개 한번 쳐줘요. PD는 항상 번개를 천둥 번개를 다 지나간 다음에 요청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났을 때 아무 데나 합니다. 매우 부족한 PD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기 혹은
뭐랄까요. 전국이 뒤흔들릴 때 예. 예,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뭔가. 예. 상당히 지금 안에 내부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실제 이제 그 주진우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다스 내부에서도 대단히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죠. 주진우 기자 나왔을 때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 못 쓰는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고 의혹이 아주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회사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가 아니라 바뀌었다. 예. 이미 사실상 CFO가 됐으니까요.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1조 매출의 회사에 사실상 돈 관리와 해외 알짜 회사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경우를. 전혀 들어보질 못했죠. 아주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최초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초의 케이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바른정당의 이혜원 전 대표가 예.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기죠. 예. 그것도 말기 중에 말기인 것이 2011년 12월에 예.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스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 당시에 그런 소문들이 많이 떠돌았죠. 예.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국내에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 네. 사람들이 다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 이제 드러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해외로 옮겨서 예. 실제 주식 정권이 바뀌기 전에 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 있고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겨버리는 작업. 예, 그런 의심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차의 전략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국내에 있는 한 예. 그걸 본사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너무 맞지 않으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성사가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소위 이제 지적하는 주목하는 시선이 생기다 보니까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발상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예. 회사는 현대자동차는 누구나 다 알듯이 대한민국 회사인데 거기에 전략 납품하는 회사의 본사가 한국에 있다가 싱가포르로 이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보면 지금 그때 성공을 못하고 네. 지금 해외 계열사들이 지금 사실 전체적 비중이 더 크거든요. 예. 국내보다도 해외 계열사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비중이 큰 데를 점점 이제 이시영 씨 법정 대표로서 이제 등기를 이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외 쪽을 승계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승계를 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회사, 국내 본사. 예. 본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점점 좀 줄여나가고 국내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예, 그렇죠. 예. 해외로 실질적인 회사 본사 기능을 점점 이전해서 결국은 이제 해외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연결해 보자면 그때는 실패했고 예.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것이 혹은 뭐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실행되지 않았고 이제는 이제 중국 쪽에 공장을 여러 개 세웠는데 중국 쪽으로 힘의 균형을 옮겨가서 국내 기능은 축소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소유 지분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이 해외에서 사실상 모든 운영을 하게 되는 이렇게 힘입축을 옮기는 걸로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신다는 거죠. 그런 의심이 되고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은 중국인데 브라질 그다음 인도네시아 인도 그다음 미국 이런 데도 지금 다른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 있는데 그쪽도 전부 다 한번 등기부등본을 띄보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 논란이 국내에서 있는데 그런 실소유주 논란 때문인지 아닌지
저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으나 회사의 기능을 해외로 옮겨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예. 이런 추정이시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다스 주식 구매 가능하냐. 예. 왜냐하면 20%를 상속세 대신에 네. 물납을 하였기 때문에 요 물납한 것은 현재는 국가 소유인 것이죠. 현금화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화되지 않은 이 물납된 주식을 그동안은 캠코라고 하는 주식 자산관리공사인가요?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현금화해야 하는데 아직도 5년째 현금화 못하고 5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5년 이상 6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현금화 못하고 주식으로만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국가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현금화해야 되는데 세금이니까 그냥 주식으로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당시에 물납을 할 때 부동산으로 하면은 부동산은 비교적 처분이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동산이 처분될까봐 사실 부동산들을 꼼수를 좀 부려놨다는 건 전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물납을 해놨는데 이 물납 금액이 그 당시에 우리가 전번에 봤을 때는 843억인가 뭐 그렇게 그것도 당시 기준으로 2배 이상 2배 정도를 이제 업시켜서 예. 평가를 해놨는 거죠. 실제보다 비싸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못 사는. 예. 60%로 떨어져도 예. 그 실질적 그 당시 가치보다는 높아서 실제로 살 사람들이 없었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거에 한 800억이 한 1,500대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800억도 비싸서 안 예. 팔렸는데 그 18회 경매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올해 1월 달까지. 계속 유찰되는군요. 그 예. 유찰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조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물건에 대한 조회 횟수를 보면 알 수 그렇죠. 있는데 그 조회가 어떤 경우는 뭐 19회에서 한 19회. 50회 이래 돼 있는데 담당자들이 클릭해 본 정도밖에 안 될 것 근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는 일부 기자가 그 중에 한 20%는 그 기자가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했거나 또는 청장님처럼 궁금해서 클릭해 봤거나 물건이 나왔는데 조회가 뭐 10회, 뭐 몇십 회 정도 불과하다.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18회 연속으로 유찰되었고 유찰되는 과정에서 가격은 더 올라가지고 예. 거꾸로 한 배가 더 올라가 있죠 그때보다. 보통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2년이나 3년 정도마다 이제 평가는 새로 하게 돼 있지만 예. 그 사이에 회사가 그렇게 2배가 올라가야 될 정도로 가치가 올라갔는지 이 캠코에서 어떻게 이걸 산정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1,800 저희가 이제 다스 그 20% 해당되는 다스 주식을 매입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지금 탄탄하고 전량 현대 납품을 하는 좋은 회사니까 주식 매입하자고 했는데 1,500원이면 500원이면 너무 큰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걸 다주매 운동을 우리가 다스 주식 매입 운동을 지금 벌이려고 제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연구를 하셨는데. 예, 보니까 이제 처음엔 한 덩어리로 나온 줄 알았죠. 예. 그런데 이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 덩어리 중에서 13%, 3% 뭐 이런 정도. 3%짜리. 가 있습니다. 3%짜리. 근데 이 3%짜리를 평가를 했는데 보니까 3%가 240억이에요. 그래도 그게 1,500보다는 가깝지 않습니까? 200억.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이제 많이 내려왔다. 3%대가 있다. 부분에서 그 3% 처음엔 다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한 번에 예. 3% 200억이요? 240억입니다. 240억이면은 그런데 이거를 60%까지 떨어지면 한 145억 정도 선에서 아마 수익 계약을 할 수가 있을 그런 145억. 예, 그렇습니다. 145억. 일단 그 다스 주식을 가지고 다스에 우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이 현재까지는 3%가 지금 현재 우리 그 가시권에 들어가. 만약에 145억이면 10만 명 모으면 뭐 얼마씩 내는 겁니까? 14만 원입니까? 그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저희 PD가 계산기 돌려야 되는데요. 네, 또 멍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번개를 치든가 계산기를 돌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계산이 안 되는 게 번개부터 쳤습니다. 네. 곧 계산해서 저희한테 알려줄 테고.
한 10만 명이면 저는 한 14만 원이면 될 것 같은 공 숫자가 헷갈리네요. 예. 네. 그러면 실제 145억 정도다. 가시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지금 그래서 P2P 방식으로 펀딩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이 얼마나 미울까요? 저쪽에서는. 이게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연구 중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정당하게 구매하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그렇습니다. 무슨 꼼수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이 이제 누구든지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예. 공매로. 누구든지 살 수 있는데 이때까지 아무도 안 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비싸서 안 샀는지 혹은 그것이 실소유주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괜히 저기 연루되기 싫어서 안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있는지 없는지를 접속을 그렇게 안 했더라니까요. 알리지도 않았나 봐요. 18회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19번, 어떤 예. 거는 50번 정도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 다.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식에서 안 사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관심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든 그렇습니다. 없든 간에 네. 회사가 좋기 때문에. 일단 그 진입이 돼야 예. 이 누가 대표로 선임이 됐는지 꼭 우리가 등본을 안 띄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도 할 수 있고 네.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실소유주고 뭐고 간에 회사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가 탄탄하고 1조 매출이고 지금 현대 전략 납품하고 아니 2조입니다 지금. 이제는 2조예요. 국내하고 해외가 1조가 넘고요. 예. 국내도 거의 1조에 육박하는데 거의 그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대기업입니다 아주. 이미 계산을 하신 분들이 있네요. 1인당 10,000원이면 14만 명이면 된답니다. 맞나? 계산 좀 해봐. 우리 PD. 또 멍하게 혼내야 돼요. 저 PD. 네. 자, 1인당 140만 원이면 몇 명이냐. 14만 원이면 몇 명이냐. 14,000원이면 몇 명이냐. 계산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 물건이 나오면 이게 공매고 이게 그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조회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상장 주식보다는 상장을 할 때 네. 상장 차익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예. 아마 쉽게 이걸 그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쉽게 들어오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에 기여하고 경제 정의에 기여. 정의를 세우려는 것이니까요. 14만 원이면 10만 명 맞네요. 14만 원이면 10만 명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막 목표하신 145억이 되려면 유찰이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까지 계속 유찰이 됐으니까요. 뭐 크게 달려든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 방송하면 혹시 실소유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실소유주가 갑자기 사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저희들이 원하는 바죠. 그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하긴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집 한 채 빼놓고 다 없으니까요. 지금. 다 기부하신 분이니까 140억 가량이 있을 리가 없죠. 그것도 해외 절대. 해외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우호주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럼 그 사모펀드가 또 누구 거라는 것이 밝혀지겠죠. 네, 얼마나 미울까요? 정장님이. 자,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전문가하고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예. 연구가 다 끝나고 법적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일시를 정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구매해요. 이게 이제 경제도 위하고 경제 정의도 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개인 경제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회사 주식을 사놓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실소유주가 밝혀지면 경제 정의에도 좋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최초 입찰 당시도 이미 843억이 2배 가까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한 거 아닌가 예. 했던 거를 지금 돈을 회수해야 하는 정부에서 오히려 1,500억으로 2배를 올려놓으면 더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팔릴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이렇게까지 거꾸로 가는 캠코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그렇고 이 전체 평가하는 방법이 사실 들쑥날쑥해 가지고 네. 사실 논란이 많은 네.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상속 받을 때 다르고 네. 상속세로서 물납을 해놨을 때 그 캠코에서 또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고 네. 또 몇 년 뒤에 또 다르고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평가 방법이 정확하게 없다는 것은 이제 네.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일관된 그렇지 적어도 일관된 기준으로 이 자산 가치를 평가했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캠코에서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 평가를 네. 했는지는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또 뭐 외압이나 혹은 뭐 그런 건 없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목적이 있었는지는 봐야 될 거고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캠코 쪽에 그 계속 공매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의심이 이제 가는 부분이 되죠. 그렇죠. 이게 회사 이렇게 정부는 그냥 세금을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세금을 회수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청계재단의 5%를 그 전부 기부를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3%가 한 240억 정도를 평가를 했으면은 청계재단의 주식 5%는 한 뭐 400억 정도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청계재단은 부자군요. 예, 거기 청계재단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이자만 놔둬도 1년에 한 뭐 12억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지금 그거 저기 쪼가리로 들고 있어요. 지금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새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예. 재단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거 팔아가지고 400억 정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한 12억씩 나오는데. 그렇죠. 매년 12억씩 나오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지만 저희는 말이 되는 행위, 훌륭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안홍구 청장님이 지금 연구 중이시기 때문에 연구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은 없고 경제와 경제 정의를 위한 것이다. 자,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얄미운 안홍구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기죠. 예. 그것도 말기 중에 말기인 것이 2011년 12월에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스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 당시에 그런 소문들이 많이 떠돌았죠. 예,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국내에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 네. 사람들이 다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 이제 드러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해외로 옮겨서 실제 주식 정권이 바뀌기 전에 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 있고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겨버리는 작업. 예, 그런 의심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차에 전략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국내에 있는 한 그걸 본사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 너무 맞지 않으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성사가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소위 이제 지적하는 주목하는 시선이 생기다 보니까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상 자체도 말이 안 되죠. 회사는 현대자동차는 누구나 다 알듯이 대한민국 회사인데 거기에 전략 납품하는 회사의 본사가 한국에 있다가 싱가포르로 이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보면 지금 그때 성공을 못하고 지금 해외 계열사들이 지금 사실 전체적 비중이 더 크거든요. 국내보다도 해외 계열사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비중이 큰 데를 점점 이제 이시영 씨 법정 대표로서 이제 등기를 이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외 쪽을 승계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승계를 하는 효과가 되지 않는 부분. 사촌 동생한테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조카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있는 거고 이건 뭐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묻는 곳은 뉴스공장하고 JTBC밖에 없다는 거는 이건 더 이상합니다. 왜 안 묻는 거죠? 예. 번개 한번 쳐줘요. PD는 항상 번개를, 천둥 번개를 다 지나간 다음에 요청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났을 때 아무 데나 합니다. 매우 부족한 PD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기 혹은 뭐랄까요, 전국이 뒤흔들릴 때 예,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뭔가. 예. 상당히 지금 안에 내부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실제 이제 그 주진우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다스 내부에서도 대단히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죠. 주진우 기자 나왔을 때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 못 쓰는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고 의혹이 아주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회사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가 아니라 바뀌었다. 예. 이미 사실상 CFO가 됐으니까요.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1조 매출의 회사에 사실상 돈 관리와 해외 알짜 회사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경우를. 전혀 들어보질 못했죠. 아주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최초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초의 케이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바른정당의 이혜원 전 대표가 예.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회사, 국내 본사, 예. 본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점점 좀 줄여나가고 국내에서는 문제가 많으니까. 예, 그렇죠. 예. 해외로 실질적인 회사 본사 기능을 점점 좀 이전해서 결국은 이제 해외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냐. 그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연결해 보자면 그때는 실패했고 예.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것이, 혹은 뭐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실행되지 않았고, 이제는 이제 중국 쪽에 공장을 여러 개 세웠는데 중국 쪽으로 힘의 균형을 옮겨가서 국내 기능은 축소하고, 그래서 이제 국내 소유 지분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이 해외에서 사실상 모든 운영을 하게 되는, 이렇게 힘입축을 옮기는 걸로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신다는 거죠. 그런 의심이 되고,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은 중국인데 예. 브라질, 그다음 인도네시아, 그다음 그 미국 이런 데도 지금 다른 그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이 있는데 그쪽도 전부 다 한번 등기부등본을 띄보면 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 논란이 국내에서 있는데, 그런 실소유주 논란 때문인지 아닌지 저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으나 회사의 기능을 해외로 옮겨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예. 이런 추정이시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다스 주식 구매 가능하냐. 예. 왜냐하면 20%를 상속세 대신에 예, 물납을 하였기 때문에, 요 물납한 것은 현재는 국가 소유인 것이죠. 현금화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화되지 않은 이 물납된 주식을 그동안은 캠코라고 하는 주식 자산관리공사인가요? 그래서 옮겨가는 추세인 겁니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국내 다스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자금 CF라고 하죠. CFO라고 그러죠. 예. 회계 자금 담당을 이제 또 이시영 씨가, 돈 관리가 사실은 가장 회사에서는 핵심인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전량 현대 자동차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영업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회사는 영업과 이제 자금 관리 이 두 개가 양대 축인데, 영업은 이미 이제 그 전량 납품하는 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 그 CFO로서 자금 관리를 다 맡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회사를 전부 장악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국내는 CFO가 되고 해외는 알짜 회사들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금을 장악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해외 자회사들 예. 대표가 된 겁니다. 네. 주식은 한 주도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주식은 단 한 주도 없고 실제 주식 최대 주주 이상은 씨. 그 아들은 자천까지 시키고. 이건 진짜 이상한 거죠. 예. 예. 총괄 부사장에서 지금 저 충남 아산에 예. 그 부사장으로 그냥 가서 책임자로. 강등된 거죠. 예. 예. 총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모든 다수와 모든 자회사들을 총괄하는 의미인데 이젠 그게 아니라 충남 아산 공장 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산 공장 책임자로 그 최대 주주의 아들은 그렇게 자천시키고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시영 씨가 회사의 돈 관리하고 해외 대표가 돼버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전혀. 자기 회사를 남한테 주는 거죠. 예. 모든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다스는 누구 겁니다 묻기 국민운동을 벌이려고요. 예. 누구 겁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친구하고 예, 밥 먹다가 야 근데 다스 누구 거냐 이렇게 밥 먹고 아마 다들 국민들은 다 알 텐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이라고 하면 좀 부정확하니까 3일 전에 이제 JTBC에서 예. 전혀 다른 각도의 저희 뉴스공장에서 다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이시영 씨가 다스의 알짜 해외 자회사들 대표로 예.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연속으로 대표가 되었다. 조카에게 최재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데 예, 주식이 하나도 없는 조카에게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은 자천시키면서 회사를 넘겨주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다스 알짜 회사의 대표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해외 쪽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거든요. 다스가. 네. 그 해외 쪽 비중이 아마 국내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더 높은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 있는 그 계열사들은 전체 비중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크게 진출했었으니까요. 예, 전부 이 회사는 이제 전부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전략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해외 쪽에 법정 그 CEO를 맡게 됐다는 것은 해외 쪽 일은 전부 그 다 장악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시죠. 회사들은 예. 다 장악했다. 그러면 다스 본사 국내 법인보다 해외 법인 쪽으로 힘의 균형이